41번 지난번 연습 문제 숙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41번에 보니까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프 두 개가 fx의 그래프랑 gx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제가 뭐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fx라는 건 쭉 반드시 1까지 오다가 여기 가운데 원점을 지나면서 올라가시고 여기가 1, 여기가 2 그 구멍이 똥똥 뚫려서 내려와서 이렇게 가요. 이게 y는 fx의 그래프 맞아요? 네. gx도 그거랑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1까지 오는데 색칠이 까맣게 돼 있고요. 거기서 쭉 내려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찍어서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오고 색칠이 까맣게 돼 있고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 여기가 마이너스 1, 원점 여기 1 왼쪽이 fx의 그래프 오른쪽이 gx의 그래프. 자 기억부터 가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 1 좌극한으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다 f 합성 gx.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게 이거죠. 합성함수인데요. 합성함수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괄호라고 생각하라 그랬어.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색깔로 그려드릴게요. 주황색이 fx고요. 분홍색이 gx. 이렇게 할게. 슝 요렇게요. 맞나요? 그러면 합성함수인데 내가 지난번에 괄호 안에 거부터 먼저 보는 거라 그랬죠? 그럼 gx 분홍색에서 1 좌극한으로 가봐라. 그럼 1 좌극한으로 가면은 누구를 향해 반듯하게 다가가는 거야? 0을 향해 y좌표 읽어주는 거예요. 이 점은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0을 향해 다가가는데 0보다 위에서 내려오거나 아래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함수값 f0으로 바뀌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올 때는 무슨 극한이에요? 우극한이죠. 0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내려오니까. 아래에서 올라올 때는 무슨 극한이야? 좌극한이지.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올라오니까 0으로 반드시 올 때는 그냥 함수값 f0이 된다. 그럼 f0이라는 건 이 그래프를 보니까 0에 색칠이 돼 있어서 기억번은 0이 나오겠다. 니은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리미트 x가 뭐로 갈 때? 아니구나. fx 곱하기 gx는 어디에서 연속이냐? 네. 아 좌극한이에요? 미안 우극한으로 풀었네요. 이건 내가 우극한이고요. 미안 좌극한 다시 갈게요. 좌극한은요. 그럼 gx에서 fx 막 1로 갈 때 좌극한은 누구를 향해 가까이 다가가는데? 1을 향해 다가가는데 1보다 어디에서 올라오니까? 아래에서 올라가니까 여전히 무슨 극한이네요? 1 좌극한이 되는 거고 그럼 fx에서 1 좌극한이 되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1. 이게 너무 설명하고 싶었나 봐 내가. 위에서 내려오면 우극한, 아래에서 올라오면 좌극한, 반드시 가면 무슨 값이다? 함수값이다. 니은번 해보니까 fx 곱하기 gx가 x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확인해보세요 라고 했어. 그럼 연속인지 아닌지 연속성을 판단할 때는 우리는 항상 몇 가지를 살펴보면 된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슨 극한을 따져볼까요? 좌극한 따져볼게요. fx랑 gx를 곱하는 거니까 fx의 좌극한과 gx의 좌극한을 곱해볼게요. fx의 좌극한은 얼마가 나오고요? 1이 나오고요. gx의 좌극한은 뭐 나와요? 1 나오니까 1이 나오죠. 이번에는 우극한을 따져볼게요. 1에서의 우극한을 따지면 여기는 뭐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여기는 우극한이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그럼 함수값 할 것도 없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뭐함으로? 무슨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연속이라고 말할 수 없고 불연속이라고 해야겠죠. 디귿번에 보니까 g 합성 fx는 x는 어디에서? 그럼 여기다가 쓸게요. 디귿번. 자 먼저 역시 마찬가지로 0에서 무슨 극한을 구해보시면 좌극한부터 구해볼게요. 0 좌극한 g 합성 fx. fx 안쪽을 먼저 해주니까 fx에서 0 좌극한은 뭐를 향해 반듯하게 다가오네요? 1을 향해 반듯하게 다가오니까 얘는 뭐로 바뀐다? 그냥 G1로 바뀐다. 그럼 G1이라는 건 여기가 1인데 색칠이 여기 돼 있으니까 뭐라고 쓰셔야 돼요? 이게 좌극한이고요.
두 번째로 우극한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극한은 G 합성 fx에서 fx를 먼저 가주니까 0 우극한 오른쪽에서 내려오면 누구를 향해 내려오네요. 0을 향해 내려오는데 0보다 어디에서 오니까 위에서 오니까 무슨 극한으로 바뀌고 우극한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gx의 0 우극한이라는 건 0이 여기 있고요.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얼마네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값이 같지 않아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아서 무슨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얘도 연속이 아니라 무슨 연속이 되겠다? 그럼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맞는 게 뭐밖에 없는 거야? 기역은 맞고 니은, 디귿은 니은도 맞았네요. 기역, 니은 두 개 맞았다. 자, 뒷장으로 가셔가지고 49쪽에 보니까 질문이 51쪽에 보니까 옆에가 있구나. 46, 47, 48 세 문제요. 46번, 47번, 48번을 보시면 이렇게 써있네요. 46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x 플러스 2 곱하기 fx는 ax 제곱 마이너스 bx고 f 마이너스 2는 2를 만족시킬 때 a, b를 구하여라.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막 소리 질러가면서 수업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1번식이라고 쓰면요 1번식을 보는 순간 우린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양변을 뭐로 나누고 싶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쓰면 내가 선생님이면 서술형에서 나는 부분 점수가 아니라 틀렸다고 한다 그랬어. 그렇죠. 여기다가 보통 시험 문제는 단이라고 쓰죠.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무슨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돼 있으므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므로 갑자기 내가 서술형 풀듯이 풀고 있어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므로 누구에서도 당연히 연속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2에서도 연속이 돼야겠죠. 그럼 연속이라는 말을 한글을 안 쓰고 식으로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쓴다라는 거지. 무슨 값하고 무슨 값이 뭐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연속을 수식으로 쓴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함수 값은 줬네요. 얼마라고? 그럼 극한값도 얼마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간다라는 말은 마이너스 2는 아닌데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는 아닌데 마이너스 2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그게 함수값 얼마랑 똑같아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로 바뀌어? 연속 문제가 아니라 극한 문제로 바뀌는 거지. 분수함수가 2로 수렴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분모가 뭐가 됐네?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뭘 집어넣어서 0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이항한 다음에 2로 나눠주니까 b는 몇 a가 되는 거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다. 그럼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이것만 하고 휴 하시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이게 무슨 문제로 바뀌냐? 0분의 0꼴로 바뀌는 거야. 뭐분의 뭐가 된다고? 그럼 0분의 0꼴이니까 뭐 또는 뭐를 통해서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를 통해서 뭐 해주신다? 약분해준다. 분자에서 AX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그럼 마이너스 2A가 2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거고 그럼 B는 얼마가 되는 거다. 서술형이 이렇게 쓰면 깎일 만한 게 없죠. 47번 한번 가볼게요. 47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열린 구간 0에서 2까지 정의된 함수인데 fx가 뭐라고 써있어요? 가우스 x제곱이라고 써있어요. 주황색인 걸 찾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은 상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 이 정도는 바로 나와야 돼. 어떻게 되는 거냐? x가 0부터 1까지는 뭐가 나와요? 0이 나와요. 0부터 1까지는 0이 나오고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숫자 집어넣으면 뭐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돼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숫자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2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우스 함수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 계단 함수야. 무슨 함수라고? 무슨 모양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야? 계단 모양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야. 계속 이렇게 계속 무한히 그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요? 이게 지금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고 그럼 y는 가우스 x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똑같습니다. 거기 구간이 지금 뭐에서 뭐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0에서 2까지. 보세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뭐 해버리면? 작아버리면 누구는요? x제곱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요? 그럼 여기다가 가우스를 씌워버리면 이때는 뭐가 나오는 거냐? 0이 나오겠죠. 두 번째로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뭐보다 작은 경우? 루트 2보다 작은 경우. 그럼 이럴 때 이걸 제곱하면 x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그럼 여기다가 가우스를 씌우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우스라는 건 항상 몇 칸 범위가 나와야 되거든요. 한 칸 범위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가우스 안에 x가 들어있어? x제곱이 들어있어? 그럼 이 말은 지금 x가 뭐에서 뭐까지라는 뜻이야. 0에서 2까지라는 뜻이야. 그런데 우리 가우스 x가 아니라 x 뭐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럼 x제곱은 어디서 어디까지야? 이거를 몇 칸 범위로 쪼개줘야 되는 거야. 한 칸 범위로 쪼개줘야 되는 거야. 0에서 4까지는 몇 칸 떨어져 있어? 4칸 빼야 돼 그냥. 0에서 4까지 몇 칸이야? 4칸이야. 그 4칸 범위를 가우스에 씌울 수는 없어. 가우스는 항상 몇 칸 범위로 나와야 돼? 한 칸 범위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0에서 1, 1에서 2,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 그럼 x제곱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게 나오려면 x가 어떻게 나와야겠어?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그럼 그럴 때 가우스 x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x제곱이 뭐에서 뭐까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으려면 그럼 x는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아야 돼? 그럼 그럴 때 가우스 x제곱은 뭐가 나온다?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가 0이라고 치면 여기가 1이라고 치면 여기가 루트 2라고 치면 여기가 루트 3이라고 치면 여기가 2라고 치면 0에서 1까지는 뭐가 나온다? 둘 다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요. 1에서 루트 2까지는 뭐가 나온다? 1에서 루트 2까지는 1이 나온다. 루트 2에서 루트 3까지는 뭐가 나온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루트 3에서 2까지는 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누구의 그래프가 되는 거냐? 가우스 x제곱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고 나니까 불연속인 점이 몇 개 있냐 그랬지? 그럼 불연속인 점이 몇 개가 보여요? 중간에 끊어져 있는 점이 3개가 보이는 거지. 따라서 답은 몇 개다? 3개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가우스는 꼭 기억하세요. 고1 때부터 계속 나옵니다. 몇 칸 범위? 한 칸 범위다. 마지막으로 48번에 보니까 닫힌 구간 뭐에서 뭐까지라고 써있냐면은 0에서 4까지라고 돼 있고 이건 수능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스타일이야.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요즘은 모의고사하고 내신이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내신이 약간 모의고사처럼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도 약간 내신처럼 많이 나와서 뭐 이건 내신 문제야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야 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옛날에는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여기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하나 들어있네요. fx는 fx 더하기 4랑 똑같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fx의 그래프나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지. 어떤 함수의 그래프에서 x에다가 4칸 더한 거의 그래프랑 모양이 뭐 해야 된대? 같아야 된대. 이 말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순환소수처럼 그래프의 모양이 날마다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몇 칸 간격으로 4칸 간격으로 똑같은 모양이 뭐 된다? 반복된다라는 뜻이야. fx 더하기 fx 더하기 4가 무슨 뜻이라고요? 몇 칸 간격으로? 4칸 간격으로 똑같은 모양이 뭐 된다? 이런 걸 조금 유식한 말로 수학 1에서 배웠어.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 주기함수라고 불러요. 무슨 함수? 주기함수.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부르고 그때 반복되는 최소 사이클을 주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거는 주기가 4인 함수 이렇게 말하면 될까 안 될까? 사실은 안 돼요. 사실은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솔직하게 4칸씩 반복되는 함수 이렇게 말해줘야지 주기가 4다라고 말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요. 잘 보세요. 요런 함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주기함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여기 0이라고 놓고 1이라고 놓고 2라고 놓고 3이라고 놓고 4라고 놓고 5라고 놓게. 내가 나영이한테 이렇게 물어봐. 나영아, 몇 칸마다 똑같은 모양이 나오니? 그때 나영이가 한 칸이요 라고 했어. 근데 현성이가 선생님 저는 2칸이 반복된다고 보고 싶어요. 옆에 있던 소진이 누나가 아닌데 나는 3칸 반복된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럼 셋 중에 누구 말이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 내가 주기가 얼마니? 라고 하면 주기는 얼마라고 말해야 돼? 1이라고 말해야 돼. 주기라는 건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반복되는 무슨 사이클? 최소 사이클이야. 2칸마다 모양이 반복된다고 볼 수도 있고 3칸마다 반복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가장 최소 사이클을 말하면 몇 칸마다 반복이 되는 거야? 한 칸마다 반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기는 얼마라고 말해야 돼? 그럼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몇 칸마다 반복된다? 그 말을 가지고 주기가 4다라고 말할 수는? 근데 가끔 나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야 주기가 4인 주기함수 나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항상 맞는 말은 아니다. 그냥 4칸마다 뭐 하는 모양? 반복되는 모양이다 라는 거야. 이거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가 돼야 된다.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연속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말했지만 제가 처음 설명할 때 연속은 뭐 해 있는 거다? 이어져 있는 거다 라고 했잖아. 그럼 이 함수가 몇 칸마다 반복되는데 그럼 이게 이어져 있으려면 봐봐 0에서 뭐까지만 줬어.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함수가 여기서 시작했어. 그럼 만약에 끝나는 점이 여기서 끝나. 그럼 이거는 연속이 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냐면 4칸마다 반복된다고 했으니까 이 모양이 반복된다는 건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요런 식으로. 즉 시작점하고 끝점이 뭐 해버리면 달라버리면 이 함수는 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즉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누구하고 정확히 말할게. 시작점에 무슨 좌표와 끝점에 무슨 좌표가 뭐 해야만 하는 거야. 그래야 거기서 시작한 끝난 지점에서 다시 시작했을 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 함수에서 지금 시작점이 얼마예요? 0이죠. 끝점은 뭐예요? 그럼 여기다가 뭐 집어넣은 거야? 아래 거에다가 뭐 집어넣은 게? 이게 1번이야. 그 두 번째로 지금 함수 fx가 한 종류의 함수가 아니라 몇 종류의 함수가 누굴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뭐 하려면 여기다가 뭐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게 뭐 해야겠어요? 같아야겠죠. 그게 두 번째. 그럼 여기는 2에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는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이 좌극한 fx랑 아래 거에 2 집어넣은 게 뭐 해야 된다? 모르는 문자가 몇 개 있고 힌트가 몇 개 나왔으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은 누구랑 누구가 나온다? 이 정도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그럼 오늘 연속함수의 성질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분계수까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써있죠. 맞아요? 지난 시간에 연속의 뜻에 대해서 배웠어요. 연속이란 뭐다? 이어져 있는 거다. 이어져 있다라는 걸 수식으로 말하면 무슨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옷에 그냥 폭포인 줄 머리 말리고 좀 그랬어. 자, 연속의 뜻은 뭐다? 끊어져 있지 않고 뭐해져 있는 거? 이어져 있는 거다라고 설명했고 그걸 수식으로 말하면 무슨 값하고 극한값하고 무슨 값이 함수값이 뭐 한 거다? 같은 거다. 그리고 뭐 구간이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원래 지난번 수업에서 이어서 하면 이게 연속의 뜻 이제 아래쪽에 성질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성질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3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내신에서 물어보는 건 이 3번째 거고요. 수능에서 흔히 말하는 어려운 문제 있잖아. 어려운 문제. 그 어려운 문제를 첫 번째 가지고 내요. 이 연속함수의 성질은 말 그대로 연속함수의 성질이 첫 번째고요. 최대 최소 정리라는 다소 난감한 정리가 하나 나오고요. 사이값 정리. 이렇게 3가지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속함수의 성질은 아주 간단해요. 거기 책에 있는 거 안 보고 내가 말로 해볼게. 두 개의 함수가 있어. 얘 연속이래. 얘 연속이래. 얘네 둘이 더했어. 그럼 그 함수는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연속이야. 연속끼리 더하면 뭐라고? 연속. 두 번째 질문. 연속끼리 빼면? 그것도 연속. 연속이에요. 연속끼리 곱하면? 그것도 연속. 연속이에요. 연속끼리 나누면? 1은 아닌가? 1은 아닌가? 1이 왜 나오지 갑자기? 계속 이어지는. 야 그것도 연속이야. 우리 원준이 맞아서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갑자기 적극적으로 바뀌어서 너무 좋은 변화예요. 아유, 이게 한 달만 주시되길 기도합니다. 일단 정말 좋은데 연속함수 4가지 설명할 거. 첫 번째가 지금 방금 둘이 더해도 연속이다. 그러니까 연속끼리는 더해도 연속이다. 빼도 연속이다. 곱해도 연속이다. 뭐만 조심하자. 나누기도 원래는 연속이에요. 연속끼리 나누면 당연히 연속이에요. 단 누가?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돼요? 그치? 그럼 그런 수는 존재해야 안 해. 그때만 불연속이야. 다시요. 연속끼리 더하면? 연속끼리 빼도? 연속. 연속끼리 곱해도? 연속. 연속끼리 나눠도? 연속이야. 근데 뭐만 조심하자. 연속끼리 뭐 할 때는? 나눌 때는 누가? 분모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불연속이 돼. 그때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말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이거 처음 배우더라고. 분모에 절대로 0이 올 수 없다. 그게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좀 응용하면요. 우리 소진이 언니가 풀고 있는 진짜 어려운 문제집, 쩔어 문제집에 단골. 연속에서 이 문제가 안 나오는 어려운 문제집은 없어. 교과서에 나오는 건 여기까지야.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 생각해보자. 덧셈, 뺄셈, 나눗셈 다 빼고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누구하고 누굴 곱하면? 연속하고 불연속. 당연히 뭘 것 같아요? 연속. 연속일 것 같아? 불연속일 것 같아? 불연속? 연속. 1대1인데 둘다 가능할 수 있죠. 선행했어요? 깜짝 놀랐네. 예상치도 못한. 맞아요. 둘 다 가능해요. 근데 미리 말하면 99%는 불연속이에요. 뭐라고?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이라는 말은 뭐 국어적으로 말하면 끊어져 있다는 뜻이지만 수학적으로 말하는 불연속이라는 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르거나 또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뭐 하거나 뭐 이런 뭐가 다르다라는 이름이야. 다르다라는 거. 맞아 틀려? 그러니까 불연속이라는 건 뭔가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극한은 3이고 우극한은 5야. 그럼 거기다가 뭘 곱하면 3하고 곱하기 뭐 5 곱하기 뭐 당연히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99%는 불연속이야. 근데 현상이가 말한 것처럼 1%의 가능성이 있어요. 얘가 뭐가 되는 케이스? 연속이 되는 케이스. 그게 바로 어디냐면요. 얘가 뒤에 이거 써야 되나? 설명하기가 어렵네. gx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에서 무슨 말이냐? 뭐 gx가 x1에서 불연속이다. 그럼 fx가 1에서 함수값이 0이 되면 돼요. 방금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불연속이라는 건 뭔가 뭐하다? 다르다라는 뜻이랬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르든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다르든 뭔가가 다른 거야. 맞지? 그런데 거기다가 뭐를 곱하게 되면 0을 전부 다 뭐로 바뀌지? 0. 왼쪽은 3이고 오른쪽은 5였어. 달랐어. 근데 여기다 0 곱하고 여기다 0 곱하면 둘 다 뭐가 되네? 0. 그럼 뭐 해지네? 다시. 이해됐어요? 아마 개념 원리에도 이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단골 문제입니다. fx 함수를 뭐라고 블라블라 줘요? gx를 뭐라고 블라블라 줘요? 딱 보니까 fx는 불연속이고 딱 보니까 gx는 연속이야. 둘이 곱한 게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불연속이 되는 새끼를 먼저 관찰하셔야 돼. 얘가 어디에서 불연속이 되나 살펴봐야 돼. x가 1에서 불연속인지 2에서 불연속인지 마이너스 5에서 불연속인지 그 점을 찾고 여기 연속인 함수에 그 점을 대입했을 때 뭐가 되면 된다. 그럼 뭐가 되는 거다? 연속으로 바뀌는 거다.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은 요게 다고 개념 원리도 아마 요 정도까지밖에 설명 안 할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는 건 여기까지 나온다. 최소 정리라는 건 진짜 설명하기 싫은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자 무슨 구간에서 닫힌 구간이 열린 구간 아니고 어떤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뭐이면 연속이면 무슨 값하고 무슨 값이 반드시 뭐 한다? 같다. 존재한다. 존재. 이게 내 최대 추적 정리야. 봐봐요. 닫힌 구간이니까 색칠하고 아무렇게나 그렸어요. 이렇게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없어요. 이 함수 최대값 존재해요 안 해요? 여기요. 최소값 존재해요 안 해요? 여기요. 존재한다 그 얘기야. 끝.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걸 가지고 문제에 그런 거 없어요.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 최대값 구해봐라. 최소값 구해봐라.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막 그래프 그려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무슨 값하고 무슨 값이 존재한다? 최대값.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중요한 게 사실은 여기 세 번째 겁니다. 사이값 정리인데요. 이 사이값 정리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내가 생활 속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서울 중간에 뭐가 흘러가고 있어요? 한강. 원준이가 사는 동네가 지금 여기잖아요. 원준이가 삼성동에 살고 있어요. 강남구 삼성동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생겨서 여자친구가 소원이 있대. 뭐야? 우리 청계천 보러 가자. 근데 청계천은 여기에 있어요. 원준이가 청계천에 가려면 한강을 안 지나가고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잘 생각해봐. 있을까 없을까? 있어. 절대 없죠. 가운데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어디로? 가운데 쪽. 가운데 어디가 가운데요? 가운데 쪽. 아 한강이 없는 쪽 이렇게? 아 그럼 청계천을 가기 위해서 저기 양평을 거쳐가지고 이천 강원도까지 건너가서 태백산맥을 건너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청계천 가는데 다 6시간 걸리겠는데? 물론 서울에서 이동할 때야. 삼성동에서 청계천을 가려면 무조건 한강을 최소한 몇 번은 지나가야 돼요. 적어도 몇 번은 지나가야 돼. 왜요? 청계천하고 삼성동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만약에 원준이가 롯데월드를 가고 싶어. 그럼 집에서 롯데월드 갈 때는 한강을 굳이 지나갈 필요 있어요? 없죠. 물론 원준이가 미친놈이라서 이러고 갈 수도 있겠죠. 갈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지나갈 필요는 없죠. 왜요? 아까 청계천 갈 때는 무조건 한 번 지나가야 되는데 왜 롯데월드 갈 때는 안 지나가요? 청계천하고 삼성동 사이에는 뭐가 있지만 한강. 롯데월드하고 삼성동 사이에는 뭐가 없어요. 한강이 없어요. 물론 정확히 탄천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지나가야 돼요. 그게 사이값 정리야. 자, 사이값 정리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거기 전제 조건이 좀 나와. 전제 조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기억으로 진짜 귀찮으니까. 일단 이 사이값 정리나 최대 최소 정리는 뭐일 때만 성립이 가능한 거야? 연속일 때만 가능해. 연속일 때. 이해됐어요? 그때 함수 처음 시작값의 y좌표랑 끝점의 y좌표가 서로 뭐 해요? 달라요. 시작점하고 끝점이 달라요. 서로 달라요. 그럴 때 FA랑 FB 사이에 뭐가 있냐면 FC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FC. 여기가 FA고 여기가 FB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FC. 뭐 그냥 C라고 할까? Y는 FC. 그럼 적어도 이 fx라는 함수는 중간 a에서 b 사이에 누구랑? y는 fx랑 적어도 몇 번은 적어도 한 번은 만난다는 게 사이값 정리야. 최소한 몇 번은 만난다. 한 번. 지금 나는 미친놈처럼 무려 몇 번을 만났지만 3번을 만났지만 얘가 중간에 순간이동 점프 여기 찌롱 이렇게 끊어져서 가지 않는 한 얘가 연속이라면 무조건 이 점에서 이 점을 갈 때 최소한 그 사이에 있는 값을 적어도 몇 번은 지나가야 된다. 한 번. 한 번은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결론만 쓰면 거기 FC가 아니라 그냥 그냥 C라고 나왔을 거야. fx는 C를 만족하는 게 적어도 몇 번 있다. 한 개 존재한다.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이 사이에 나는 FC라고 놓은 건데 거기 책에는 K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가 이제 C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책에는 FC가 K이요.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걸 사이값 정리고 그럼 이걸 언제 써먹냐? 이걸 가지고 뭘 써먹냐가 중요해. 아까 최대 최소 정리 내가 왜 난감하다고 했냐면 이걸 설명한다면 써먹을 만한 게 마땅히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사이값 정리 가지고 뭐를 판단하냐면요. 어떤 방정식의 뭐의 개수를 판단합니다.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때 사이값 정리를 써요. 입이 마르네. 미안. 사이값 정리를 가지고 어디에 활용을 한다고요? 우리가 y는 fx라고 쓰면 그건 함수야 방정식이야? 함수죠. 함수지. 근데 방정식은 뭐라고 쓰냐면
뭐라고 써 이렇게? fx는 0이라고 쓰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해보자. 수학상에서 배웠던 개념. fx가 0이 된다는 말은 누구랑? y는 fx랑 누가? 얘네 둘의 뭘 찾는 거예요? 교점을 찾는 거예요. 즉 방정식의 해라는 말은 y는 fx라는 그래프에서 무슨 축하고 만나는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바로 실근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어디에서 연속이라 그랬지? 구간 A에서 B까지 연속이라 그랬잖아. 그럼 만약에 FA 집어넣은 거랑 FB 집어넣은 거에 부호가 뭐하다면? 다르다면. A 집어넣은 거랑 B 집어넣은 거에 뭐가 다르다면? 근데 그 부호가 다르다는 걸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둘이 뭐 했을 때? 0보다 뭐해진다. 이게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야. 그럼 이런 그림에서 생각해봐. 요게 지금 X축인데 A 집어넣은 건 양수야. A, FA. B 집어넣은 건 음수야. B, FB. 그럼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뭐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운데 있는 무슨 축을? X축을 적어도 몇 번은 지나가야 돼. 그 한 번 지나가는 이 X축과의 교점을 우리가 방정식의 뭐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지금 실근이 최소한 몇 개는 존재하겠구나. 그게 얼마냐? 이건 다른 얘기고, 그 실근이 뭔데? 그건 다른 얘기고, 실근이 최소한 몇 개는 존재하겠네. 한 개는 존재하겠네. 무슨 정리에 의해서? 그 사이값 정리의 뜻 자체보다 중요한 게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뭐의 개수를 찾는 거? 실근의 개수. 구간의 양 끝값을 대입했을 때 걔네 둘의 부호가 뭐하다면? 다르다면 그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한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걸 무슨 정리라고 부른다. 간단한 문제 3개 정도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속함수의 성질 54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54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어요. 혹시 그 성우 연락 한번 해줄 수 있어?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놀러 갔던데. 6번에 보니까 fx는 뭐라고 써있어? 그 다음 gx는 뭐라고 써있어? 그럼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fx가 몇 차 함수야? gx도 몇 차 함수야? 그럼 2차 함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다항함수라고 불러. 무슨 함수?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을 것 같아. 다항함수는 100% 무슨 함수다? 연속인 함수다. 다항함수는 100%보다 여기 fx랑 gx가 연속이라는 말이 없어도 요 식을 보는 순간 얘네 둘 다 몇 차 함수니까 fx랑 gx는 무조건 뭐인 함수다? 연속인 함수다. 그럼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구해보래요. 1번에 보니까 fx에서 뭘 뺐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연속인 함수에다가 연속인 함수를 뺀 거예요. 그러면 언제 연속이에요? 항상 연속이에요. 그럼 항상 연속이라는 걸 구간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해요.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수 전체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근데 구간을 쓸 때 무슨 구간이 아니고 닫힌 구간이 아니고 항상 무슨 구간을 써야 돼? 왜 열린 구간일까? 내가 무한대 첫 시간에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무한대는 pp가 아니고 ing다. pp라는 건 뭐야? 완료라는 거지. 무한대는 이미 큰 수가 아니야. 지금도 뭐해지고 있는 수? 그러니까 그걸 포함하는 이 닫힌 구간이라는 건 걔를 포함하는 거잖아. 무한대를 포함할 수가 있어 없어? 여기까지 했더니 또 삐져나가는 거야. 여기까지 또 삐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열린 구간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2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fx랑 gx를 뭐 했대? 그럼 연속인 함수랑 연속인 함수를 곱하면 당연히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연속이 되는 거죠. 그 항상을 이렇게 써준다는 거. 3번을 조심하셔야겠지? 3번에 보니까 무슨 셈이 나왔어요? 나눗셈이 나온 거예요. 그럼 나눗셈에서 조심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누가?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분모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얘가 무슨 분해가 되면서 x가 뭐하고 뭐일 때 0이 되네요? 그럼 지금 나는 뭐라고 설명하고 싶냐면 누구하고 누구 빼고 다 돼요. 그럼 수직선으로 말하면 마이너스 1은 안 되고요. 또 5 빼고 다 돼요. 이걸 구간으로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 이걸 구간으로. 먼저 여기는요. 어디부터? 왼쪽 끝부터 어디까지?
또는이라는 걸 집합으로 무슨 집합으로 씁니다. 합집합이라고 써요. 그 다음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색칠 안 돼 있으니까 열린 구간. 또는을 합집합으로. 마지막 5에서 어디까지예요? 오른쪽 끝까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즉 누구하고 누구 빼고 다. 마이너스 1하고 5 빼고 다. 그 말을 수학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됐나? 마지막 4번도 똑같은 얘기예요. 4번에 보니까 무슨 셈이 나왔어요? 그럼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누가 0이 될 때만 빼고 분모가 0이 될 때만 빼야 돼요. 그럼 fx에서 gx를 빼보니까 x제곱 사라지고 뭐만 남냐면은 4x 플러스 2가 돼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x가 얼마일 때 0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만 빼고 답이 되는 거야. 그럼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어디에서부터? 왼쪽 끝에서부터 어디까지? 또는이라는 말 대신에 교집 합집합 어디에서 끝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오른쪽 끝까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나요? 이게 연속함수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55쪽에 가니까 무슨 정리? 근데 최대 최소 정리인데 문제 이름을 읽어보세요. 다음에 무슨 값과 무슨 값을 구해봐라. 또 7번에 1번 보면 그냥 고등학교 1학년 2차 함수 문제예요. 몇 차 함수 줄 테니까 2차 함수 fx는 뭐라고 써있어?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한 번에 바꿔볼게요. x제곱 앞에 뭐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뭐의 완전 제곱이겠구나? 그럼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3이 되려면 뭘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어디로 볼록하면서 꼭지점 뭐 찍어주면 되는데 거기 범위가 뭐라고 써있냐면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x는 뭐부터 뭐까지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색칠하시면 되겠죠. 그럼 열차 최대값 한번 구해보세요. 최대값은 칠판에 써있네. 최대값은 뭐라고 쓰면 되고요. 최소값은 계산해봐야겠네. x에 뭐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빼기 1은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마이너스 9에 4 더하니까 얼마? 이게 지금 뭐 연속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무슨 구간에서 뭐기 때문에 연속이기 때문에 무슨 값하고 무슨 값이 존재한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 그러니까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도움 안 돼요. 2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수학 하에서 배웠던 무슨 함수? 유리함수. 얘는 점근선 x는 얼마? 2. y는 얼마? 0. 이거 분자가 양수야 음수야? 어디하고 어디요? 1, 4분면하고 3, 4분면에 그려주시면 돼요. 구간을 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래? 닫힌 구간 3에서 5까지래. 그럼 여기 점선이 지금 얼마니까? 3은 얘보다 한 칸 어디 있겠어? 오른쪽에 있을 거고 5는 한 이쯤 있겠죠. 그럼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 하니까 무슨 값은? x에다가 뭐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으니까 1분의 2가 돼서 2가 되고 무슨 값은? x에 뭐 집어넣었을 때? 5 집어넣었을 때 5 빼기 2분의 2니까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끝. 됐나요? 그냥 그래프 그려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이값 정리만 무려 문제가 몇 개 있네요. 왜 두 개인 줄 알겠죠?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8번에 일단 볼게요. 제가 아까 말했던 거 방정식이 나왔어요. 누구 나왔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 열린 구간 뭐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일 가짐을 보이시오. 그럼 칠판 좀 봐주세요. 얘가 이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뭐를 가짐을 보여줘라? 실근을 가짐을 보여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얘를 fx라 하자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함수, 왼쪽에 있는 함수를 뭐라 하자고? 서술형 풀듯이 풀어드릴게요. fx라 하자. 그럼 여기다가 구간의 양 끝값을 대입할 거야. 그럼 2를 집어넣으니까 2의 세제곱 마이너스 428 빼기 1이 돼서 얼마가 나오고 거기다가 3을 집어넣으니까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8 빼기 1이 돼서 뭐가 나오고 그럼 f2 집어넣은 거랑 3 집어넣은 거의 부호가 어때요? 그럼 얘네들이 곱한 게 0보다 뭐 함으로? 2으로. 무슨 정리에 의하여?
열린 구간 2,3에서 적어도 몇 개예요? 한 개의 무슨 변을 가진다. 이렇게 답지에 적으시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 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많은 말에 쓸 거 없고요. 얘를 뭐라고 놓고 양쪽 구간의 끝값을 대입한 놈이 부호가 서로 뭐해요? 그 부호가 다르다는 걸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곱한 게 0보다 작음으로 무슨 정리에 의하여? 사이값 정리가 뭔데요? 마이너스 2하고 8 사이에는 누가 존재하니까? 0이 존재하니까 연속으로 가려면 반드시 그 말이 맞았다. 이 속에 다 들어있겠죠.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죠. 얘는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니까 fx는 뭐예요? 하면 fx는 다항함수이므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이다. 미안, 이 말 빼먹었으니까 딱 100점 만점에 50점이에요. 이 말 추가해야 돼요. 사이값 정리는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함수일 때만 쓸 수 있거든. 근데 얘가 몇 차 함수니까? 3차 함수는 다항함수니까 실수 전체 집합을 이렇게 쓰고 연속이다라고 쓰셔야 돼. 그런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딱 쓰면 됩니다. 라스트 9번 볼게요. 9번의 시작을 뭐로 시작해? 문제 시작을 그걸로 시작하는 거야. 그거 없으면 사이값 정리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을 먼저 쓰고 시작하는 거야. 자, 내가 대충 그릴게요. x에 뭐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오고, 그 다음은요 0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와요? 그 다음은요 1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온다? 1. 또요 2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열린 구간 어디서 어디까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지냐? 그럼 봐봐 얘들아,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 가져 안 가져? 가지는 거야. 왜냐면 양 끝값의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가져요. 또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얘네 둘의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그럼 적어도 몇 개의 실근 가져요? 또 하나의 실근 가져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얘네 둘의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그럼 적어도 토탈 적어도 몇 개의 실근 가지는 거야? 3개의 실근 가지는 거야. 이게 무슨 정리다? 사이값 정리다. 개념 원리는 좀 문제가 쉽다 보니까 쉬운 표현으로 돼 있지만 나중에 가면 조금씩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거다. 됐나요? 여기까지.